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형사 합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이고 법원 형사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가해자로서는 합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크게 느끼기도 하고 적게 느끼기도 합니다. 보통 경찰 수사 전 단계, 즉 고소 전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 얻는 이익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 자체에 연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가 돼서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자는 일단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일단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즉 검사가 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해자는 또 합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1심 선고를 선고하기 직전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도 가해자는 합의의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기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당시에도 가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 막바지에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법원 1심 선고 직전에 합의 의사를 또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돈을 주겠다, 일단 합의를 해달라고 했기에 합의가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가해자는 합의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의 시기는 고소 전 단계, 즉 수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판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본인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형사 조정 절차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보고 합의가 성사되면 굉장히 선처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공판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심 선고 전에 또 활발하게 합의가 일어나고, 1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굳이 가해자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라든지 유죄가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되면 가해자로서는 굉장히 합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합의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선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합의를 이유로 불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를,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 단계에서도 검사는 구형을 낮춰서 하기도 합니다. 즉 형사재판 막바지에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할 것을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 이렇게 낮춰서 구형을 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이제 판결에 그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유리한 정상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이 될 것이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합의를 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의사불벌죄와 신고죄가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이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수사기관 또는 판사한테 밝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수사가 개시되는 범죄인데요.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가 돼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피해자가 곧바로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의 단점도 있습니다. 즉, 무죄 주장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합의는 했는데 또 동시에 무죄 주장을 한다?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로서는 합의를 할지 무죄 주장을 할지 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좋은 합의란 무엇일까요? 좋은 합의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해서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기 피해 금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또 그 금액이 생각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하고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은 합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면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당연히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타이밍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를 하는 그 타이밍이 있죠. 수사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공판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합의의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타이밍에 하는 합의가 좋은 합의입니다. 그리고 합의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검사와 판사에게 합의를 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변호를 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시 작성하는 서류로는 처벌 불원서, 고소 취하서, 합의서가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기재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고소 취하서는 고소인이 이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겠죠. 그거를 이제 취하하겠다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향후 어떠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송도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 부재소 합의를 담은 그런 내용들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합의하고 난 뒤에 또 잡음이나 분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합의는 모든 범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의의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범죄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범죄와 사기죄가 있습니다. 경제범죄. 이런 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